서울 강동구에 사는 78세 이선자 어르신은 늘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셨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고 병원 정기 검진도 받으셨기에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갑작스런 어지럼증과 함께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고혈압성 뇌증. 혈압이 급격히 치솟아 뇌에 일시적인 손상이 생긴 상태였죠. 원인을 추적하던 의사는 식습관을 조심스레 물어봤고 그중 단 하나의 식재료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김치, 된장국, 젓갈 등 전통 음식 없이는 식사가 안 된다고 하셨고 특히 하루 2번 이상 젓갈 반찬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문제는 여기 숨어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입을 모아 말합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은 바로 나트륨, 다시 말해 소금 섭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은 짜지 않으면 밍밍하다며 습관처럼 소금을 더합니다. 문제는 나트륨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즉각적이고 강력하다는 데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탄력성을 잃어가는 혈관은 나트륨이 혈액에 들어가면서 수분을 끌어들이고 압력을 높이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혈압은 오르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혈관은 점점 좁아져 뇌출혈, 심근경색, 신장 손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소금으로 따지면 약 5g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평균 섭취량은 10g 이상으로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특히 김치 한 접시, 된장국 한 그릇, 젓갈 한 숟갈만으로도 하루치를 훌쩍 넘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30년간 고혈압 환자만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로서 수천 명의 사례를 지켜봤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고혈압 약을 성실히 복용하면서도 식탁 위 소금은 바꾸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약보다 강한 음식의 힘을 너무도 과소평가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선자 어르신도 응급실 입원 이후 처음으로 젓갈을 끊었습니다. 김치는 저염식으로 바꿨고 된장국에는 국간장 대신 표고버섯을 우려낸 국물로 간을 맞추셨죠. 처음엔 밍밍하다고 고개를 저으셨지만 2달이 지나자 혈압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약 복용량도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어지럼증과 두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먹는 소금 한 꼬집이 결국 평생 쌓여 혈관을 조용히 압박해온 것이죠. 음식은 하루 3번의 선택이고 그 선택이 몇십 년 뒤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라는 질환은 소금 앞에선 너무나 무력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시중에 저염이라 표시된 식품들조차 가공 과정에서 나트륨이 은밀하게 첨가돼 있다는 점인데요. 이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4세 정병철 어르신은 누구보다 식단에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분입니다. 고기를 줄이고 매일 아침 두유를 드시며 한 달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도 빠뜨리지 않으셨죠. 그런데 3개월 전부터 혈압이 들쭉날쭉해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병원 측은 뇌졸중 직전 단계인 고혈압성 위기 상태로 진단했고 가족들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르신은 건강하다고 믿었던 생활 속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진료 중 습관적으로 드셨다는 한 가지가 결국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초가 들어간 흑색 한방 음료였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건강음료로 알고 있는 이 검은 액체. 보기에는 몸에 좋을 것 같고 실제로도 한의원이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에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초 성분이 고혈압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초에 포함된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은 체내 칼륨 수치를 떨어뜨리고 나트륨을 과도하게 보유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오르고 부종이 생기며 심할 경우 심장박동 이상까지 유발할 수 있죠.
특히 고령층의 경우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런 성분이 축적되면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감초는 단맛을 내기 때문에 시중에 파는 무설탕 한방 음료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설탕이 없으니 괜찮겠지 하고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감초가 들어있는 순간 고혈압 환자에겐 결코 안전한 식품이 아닙니다. 정병철 어르신도 하루 한 병씩 습관처럼 드시던 흑삼 음료에 감초가 다량 함유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조금 써도 괜찮다고 믿었던 그 음료가 오히려 혈압을 자극하고 심장을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음료 섭취를 모두 중단하고 난 후 혈압 수치는 점차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감초가 들어간 식품이 굉장히 많다는 데 있습니다. 감초차, 흑삼액기스, 생강청, 전통 한방차, 감기약, 한방 캔디류에도 소량이든 대량이든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병원에서 복용 중인 혈압약과 이런 감초 성분이 함께 작용할 경우 약물 효과가 떨어지거나 반대로 위험 수준까지 혈압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몸에 좋다는 이름 하나만 믿고 먹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하는 것이 생활이 되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모르면 주치의에게 꼭 상담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결국 자신도 모르게 병을 부르는 일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정병철 어르신은 지금도 자신이 겪은 일을 주변 지인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신다고 합니다. 검은 게 다 보약은 아니더라며 건강이란 결국 내가 얼마나 내 몸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달렸다고 말이죠.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6세 김현숙 어르신은 가족들 사이에서 건강을 잘 챙기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식사는 늘 싱겁게 드셨고 과일도 하루에 꼭 챙겨 드셨으며 주 3회 이상 아파트 뒷산을 산책하실 정도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은 이후로도 큰 이상 없이 지내오셨기 때문에 모두가 안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을 둘러보던 중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셨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응급실에서 측정한 혈압은 무려 212mmHg. 의사들은 고혈압성 위기 상태라고 진단하며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식단도 나쁘지 않았고 특별히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시는 편도 아니셨기에 가족들은 원인을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혹시 하루에 믹스커피를 몇 잔 드시냐고 말이죠. 김현숙 어르신은 하루 두세 잔은 드신다고 답하셨습니다. 달지 않게 타서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에는 설탕이 약 68지 들어있으며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식물성 크림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며 혈압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는 위험한 성분입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관 탄력이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자극에도 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설탕도 문제였습니다. 하루에 믹스커피를 두세 잔 드시면 하루 당류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기게 되고 이로 인해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관 저항은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혈압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김현숙 어르신의 사례처럼 오랜 시간 습관처럼 마신 믹스커피가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많은 분들이 믹스커피를 그저 달콤한 휴식으로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 잔이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은밀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퇴원 이후 어르신은 모든 믹스커피를 끊으셨고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결명자차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입에 잘 맞지 않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무엇보다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믹스커피는 고혈압 환자에게 결코 가벼운 음료가 아닙니다. 달콤한 향기와 부드러운 맛 뒤에는 혈관을 조용히 압박하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기호식품이라 여겨왔던 그 한 잔이 사실은 매일매일 몸에 쌓여 결국 건강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익숙한 습관일수록 한 번쯤 멈추고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드시는 그 한 잔이 심장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80세 정태순 어르신은 손주들이 오면 가장 먼저 과자 상자를 꺼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젤리, 사탕, 감자칩, 뻥튀기까지 항상 풍성하게 준비해두고 아이들이 돌아간 뒤에도 남은 과자를 드시며 혼자 조용히 TV를 보시는 게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점심을 소식으로 드시고 나면 오후 3시쯤이면 어김없이 커피 한 잔과 함께 감자칩 한 봉지를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보건소에서 실시한 무료 혈압 측정에서 수치가 평소보다 급격히 상승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래도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던 상태였기에 어르신도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약도 잘 챙겨 먹고 짜게 먹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어르신이 식사로 여기지 않았던 간식에 있었습니다. 바로 짠맛과 단맛이 동시에 들어간 가공식품, 특히 감자칩과 과자류였습니다. 감자칩은 겉으로 보기에 가벼운 식품 같지만 한 봉지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무려 400mg 이상이고 거기에 기름과 인공향료가 더해지면서 혈압을 자극하는 복합적인 식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음식이 식사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식 식사는 싱겁게 하더라도 TV를 보면서 무심코 집어먹는 한 조각, 한 봉지, 그 속에 혈압을 자극하는 나트륨과 트랜스지방, 과당이 고스란히 숨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단짠 조합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나 믹스커피와 감자칩, 뻥튀기, 과일잼, 쿠키 같은 식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당분은 혈관 내벽을 공격하고 나트륨은 혈액의 부피를 키워 압력을 높입니다. 이 둘의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면 혈압은 순식간에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정태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던 간식을 중단하고 오이나 당근, 방울토마토 같은 저염 건강 간식으로 바꾸신 뒤 2주 만에 혈압이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 무엇보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고혈압을 겪고 있는 분들 중 상당수가 식사는 조심하면서도 간식은 무심코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간식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닌 혈관을 천천히 조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포장된 과자나 스낵류, 베이커리 제품 중 버터향, 체다치즈 맛, 카라멜 코팅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은 대부분 고나트륨 또는 고당류 식품으로 혈압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어르신들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먹는 건 괜찮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고혈압은 그 조금씩을 오랜 시간 축적해 결국 큰 문제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루 한 봉지, 일주일이면 7봉지. 그것이 몇 달, 몇 년이 쌓이면 혈관은 결국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 꼭 금해야 할 것은 반드시 식사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식, 그것도 무심코 입에 넣는 그 한 조각이 혈압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짧은 즐거움을 위해 남은 생애의 건강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관리에 있어 진짜 중요한 건 식사보다 간식일 수 있습니다. 경기 용인에 사는 73세 박재분 어르신은 혈압에 유독 예민한 체질이셨습니다.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곤 하셨죠. 그래서 식사 때는 늘 저염식을 고집하셨고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실 만큼 조심스러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혈압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날이 많아졌고 최근에는 잦은 두통까지 겹치면서 병원에 자주 들락거리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본인의 식단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계셨지만 담당 의사는 뜻밖의 식품을 지적했습니다.
간편하게 먹기 위해 사두신 냉동 만두와 즉석국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도 믿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거 한 끼 간단히 때우려고 먹은 건데요. 하지만 그 한 끼에 들어있던 나트륨의 양은 어르신이 하루 동안 섭취해도 괜찮은 수준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냉동식품이나 즉석식품에는 맛을 유지하고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다량의 나트륨이 들어갑니다. 표면적으로는 저염 혹은 헬시푸드라는 문구가 붙어 있더라도 그 안의 성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루 권장 섭취량의 7만 120%가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국물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국물까지 다 마실 경우 그날 하루 혈압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칠 수 있습니다. 박재분 어르신도 평소 한 끼에 간편하게 먹는다는 이유로 전자레인지에 돌린 즉석 국밥, 컵국, 조미김 등을 자주 드셨습니다. 매 끼니가 아닌 간헐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나 그 가끔씩이 모여 결국 혈관을 짓누르는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숨겨진 나트륨은 가정식처럼 보이는 반조리 식품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장을 볼 때 된장찌개 양념, 갈비 양념 소스, 간장 조림 소스 같은 제품들도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사오는 오징어채 볶음, 멸치볶음, 불고기류도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조리 과정에서 소금, 간장, 조미료가 다량 들어간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음식들이 전통적인 맛, 정겨운 손맛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박 어르신도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 그리워 그런 반찬을 자주 사드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정겨운 맛이 사실은 고혈압을 키우는 강한 자극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이후 어르신은 음식 포장지의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셨고 특히 나트륨과 당류 함량을 기준으로 제품을 고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간편한 식사를 원하실 때는 오히려 직접 삶은 달걀, 생야채, 현미밥에 들기름을 살짝 뿌려 드시는 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흐른 뒤 혈압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무엇보다 속이 편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고혈압 관리에서 가장 큰 위협은 내가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나트륨이 서서히 몸속에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익숙한 간편식, 반조리, 식품, 전통 반찬류가 실제로는 혈압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강은 의도하지 않은 습관에서 무너집니다. 한 끼를 편하게 하기 위해 선택한 음식이 평생의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성분표 하나라도 꼼꼼히 보는 것이 고혈압 환자에게 가장 강력한 건강 수칙이 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5세 이봉래 어르신은 매일 아침 체온계 대신 혈압계부터 먼저 들여다보시는 분이었습니다. 평소 수축기 혈압이 160을 넘나들었고 가끔은 이유 없이 숨이 차고 귀가 울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고혈압 약은 3년째 복용 중이었지만 뚜렷하게 안정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늘 약 용량을 늘리자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르신은 동네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건강강좌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평소 아침마다 먹던 김치국 한 그릇, 묵은지 볶음 한 접시, 그리고 믹스커피 한 잔이 그날 하루 혈압의 절반 이상을 결정짓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김치국은 국물까지 마시고 묵은지는 밥 반찬으로 꼭 챙겼으며 믹스커피는 하루 2잔. 어르신은 전혀 자극적인 식단이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되려 정갈하고 위에도 부담을 덜 주는 건강한 식사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강좌를 들은 후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식단을 기록하며 혈압을 측정해보니 정말로 식사 이후 수치가 눈에 띄게 올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셨습니다. 이봉래 어르신은 과감히 식탁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김치는 하루 반쪽으로 줄이고 국물은 남기셨습니다.
믹스커피 대신 직접 끓인 둥글레차를 드셨고 젓갈은 냉장고에서 아예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반찬은 삶은 채소 위주로 구성하고 조미료 대신 멸치나 표고버섯을 우린 물로 간을 하셨습니다. 그 변화는 어렵지 않았지만 익숙함을 내려놓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엔 입맛이 싱겁다고 느껴졌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일주일쯤 지나자 입이 그 맛에 익숙해졌고 이틀에 한 번씩 뛰던 심장 박동이 차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혈압이 140대 초반으로 내려오면서 병원에서는 약의 용량을 줄이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엔 자다가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소변을 보러 자주 깨는 일이 많았지만 식단을 바꾸고 나서는 밤새 편히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지 않고 기상 후 혈압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약만 믿고 살았는데 정작 제일 먼저 바꿨어야 했던 건 제 입맛이었네요. 평생을 먹어온 습관이 몸을 병들게 하고 있었던 건데 저는 몰랐던 겁니다. 이복래 어르신은 지금도 손주가 오면 김치 대신 방울토마토를 내놓고 믹스커피 대신 직접 볶은 보리차를 함께 드십니다. 본인의 식단을 지키는 것만으로 가족들의 식습관까지 바뀌었다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식단 개선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선택과 지속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신이 먹는 것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평생을 먹어왔다는 익숙함이 오히려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변화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적한 마을. 79세의 김윤태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농사일을 완전히 내려놓고 조용히 지내고 계셨습니다. 평생 논밭을 지키며 가족을 부양하셨고 몸이 고단해도 결코 병원은 찾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5해 전 추운 겨울 아침 논두렁을 걷다가 어지럼증으로 넘어지신 이후로 병원 진료를 꾸준히 받게 되었습니다. 진단은 고혈압. 그때부터는 약을 드시며 조심조심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